1638년 인조가 보은으로 행차를 하던 중 가행공을 차렸다. 하루는 인조의 꿈속에서 백발의 노인이 나타나 장차 이 고을은 선비의 고장으로 숭상될 것이오니 삼가 헤아려 주시옵소서라 말하고 인조는 더욱 덕을 가하라 라는 시를 남겼다. 이 이후로 가덕이라 불리게 되었다는 마을 가덕면. 가덕면은 청주의 젖줄인 무심천의 발원지이자 충북 독립운동가의 역사가 숨쉬는 마을로 익히 알려져 있다. 마을을 지키며 살아오신 어르신들께는 옛 기억을 되새기는 추억의 한 페이지로 다음 세대의 아이들에게는 우리 마을의 역사와 전통을 알려주는 자료로 남겨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영상을 남긴다. 가덕면은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에 있는 면으로 서쪽은 남일면과 문의면에 접하고 동쪽은 피발령 등 준봉이 보은군에 접하여 청주와 보은을 연결하는 길목에 위치해 있다. 청주에서 보은으로 넘어가는 피발령 고개 아래 가덕면 계산리에 자리 잡은 말미장터 마을. 말미는 큰 산을 뜻하며 말미장터는 큰 산 아래 사람들이 모이는 장터를 말한다. 곡물은 저 너머 보은군에서 전부 소 등에다 업혀갖고 오는데 팥, 콩, 참깨, 들깨, 수습살 이런 게 거기서 많이 나왔거든. 그래 그걸 실어다가 놓으면은 청주 시내에서다 장사꾼들이 와서다가 그걸 다 이제 사가는겨 청주로. 그렇게 하고 소소한 거 팥 같은 것도 이제 몇 대박씩 가져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제 개울가로 굴러로 해서 이렇게 쭉 앉았던데요. 거기가 앉아서 대박 놓고 팔던 데라고. 과거 도보로 이동하던 시대에 보은 해인의 특산물이던 잎담배의 거래가 크게 이루어지며 나그네들을 대상으로 한 경제활동이 이루어지던 장이기도 했던 말미장터는 피발령 험준한 고개를 넘나드는 사람들의 고단함이 녹아있다. 해인서 소를 몰고 오잖아. 말하고 뒤에 갖다 마구간을 져가지고서다가 그 사람들 소 먹이는 값 받고 거기서 국밥을 먹게. 주차장이지 지금으로 치면. 그렇게 이제 거기서 했던 데인데 그것도 해가 가다 보니까 없어지고 상토잖아. 상토 머리에 상토를 뽑는 자리가 있었어요. 왜 그렇게 됐느냐면 이제 그 타지에서 온 사람들이 술을 먹고 깽단을 부리고 이제 이렇게 하면은 동네 청년들이 붙들어다 놓고서 투드러 패고 상초를 뽑아갖고 내보냈다는 거야. 11살 땐가 이때 보니까 그때쯤 오도록 있던 게 다 하나하나 없어지더라. 그래서 이 말미장이 없어진 이유도 저 피발령보다 올라가는 도로가 생기고서 그리다 넘어갔어요. 평생을 말미장터 마을에서 살아오신 이도희 어르신의 기억 속에는 아직도 마을 곳곳에 자리 잡고 있던 장터의 흔적들이 숨쉬고 있다. 이제 그 함팅이나 이런 데다가 종 놓고서 앉아서 팔고 이렇게 한 데가 도부상들 앉았던 자리예요. 여기가 요렇게 해서 조리 올라가면서로 저쪽 고사 타고 이쪽 쭉 질 따라서 올라가면서 앉았던 데고. 그 말하자면 해인에서로다가 이렇게 짊어지고 왔다고 이렇게 그린 거예요.
별명이 육관대. 그래 왜 육관대냐 하니까는 소돼지를 잡아서 팔고 잡던 데라고 해서 육관대라고 이름을 줬다는 거예요, 여기를. 그래 이 집이 이렇게 들어가서 있었지. 저렇게 집을 짓고 요렇게 집을 져가지고서 마구간, 저 너머에서 피발량 너머 해인에서 오는 소 실태발이었다 곡석을 싣고 오는 사람들이 여기 갖다 소를 재우고 먹여주고 여기서 밥을 먹고 장을 보고 이렇게 하고 넘어갔던 데가 여기요. 말미장터 마을의 남쪽 언덕 가운데에는 고려 시대에 세워진 것으로 추정되는 석탑 하나가 우뚝 서 있다. 대한민국 보물 511호인 계산리 5층 석탑이 바로 그것이다. 절터는 모두 사라지고 5층 석탑만이 옛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 이도희 어르신에게는 문화재이기보다는 유년 시절 뛰놀던 놀이터의 기억이 더 크게 남아있다. 애들 쪽에는 저기를 하루면 보통 한 번은 이렇게 올라가는 게 저기를. 그래 가보면은 맨 웃돌에 군역이 이렇게 났어. 이렇게 해서. 그전에는 이게 여기가 이렇게 펀펀하게 안 해놨고 저 밑에만 있었거든요. 올라오면은 저 동네 사람이 다 올라와서 씨름대에 축구, 주로 씨름을 많이 했지, 씨름을. 1950년 6월 25일 새벽 북한군의 기승남침으로 시작된 전쟁. 가덕면에 뿌리를 내리고 살던 주민들도 고향을 뒤로하고 피난길에 오를 수밖에 없었다. 피난은 여기 요 산 넘어 탑산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무심천 발원지 그 근방에 그 피난을 갔었어요. 그 당시에 저희 선친은 그 공무원 가족이라고 그래가지고 아주 그냥 이 지방 빨갱이들한테 ጭ게 다니라고 6개월 동안 하여튼 집에를 못 들어왔어요. 밤에 살짝 들어와서 먹을 거라는 게 쌀하고 뭐 잡고 이걸 볶아가지고 빻아가지고 채쳐서 가루로 해가지고 그걸 물에 타서 먹고 그렇게 6개월을 쫓게 다녔죠. 그 6.25 사변 때 이 앞으로다 가문간도로다가 저쪽에 다리가 끊어져 가지고 이리 갔거든요. 다 이리 남쪽으로 그냥 후퇴를 하는 거죠. 차가 때 굉장히 내려가는 걸 봤거든요. 그래 6.25 때 조에 논이 있었는데 논가에 폭탄이 떨어져 가지고 아주 그냥 웅덩이가 생기고 그런 것도 보고 그 기억이 그래도 대충은 나요. 해북면 마동리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그 지경골이라는 데 가서 첫날 밤 피난을 하고 거기서 또 다시 그 이튿날 걸어서 묘암 만마루라는 데가 있어요. 묘암 안골로 이렇게 넘어가서 해남면 그 만마루라는 데가 있는데 그 산꼭대기에 가서 피난을 하는데 지금도 가끔 그 얘기를 하지만은 그 산꼭대기에 그 7월달 그러니까 6월 말 7월경인데 그때 당시에 토강의 벼가 한 토강 있다 산꼭대기에. 그것을 어른들이 참 쪄서 이렇게 밥을 해 먹고 그 이튿날에 해남면 분저실이라는 데로다 가서 감나무 밑에서 피난을 하는데 강을 건너들 못 해가지고 그냥 거기서 피난을 종식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오게 됐지요.
중공군 때문에 다시 밀려 내려오는 그런 과정에 그해 겨울 피난을 또 이제 보은으로 아버지를 따라서 보은으로 가게 됐었죠. 그래서 보은 가서 겨울 피난을 하고 이제 휴전이 되면서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네. 여기서도 불과 몇 집만 여기 떨어졌지 전부 낙동강까지 갔다 왔어요. 저는 바로 요 넘어가서 밤송골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해인에. 그리다가 가서 농막 그렇게 헛간 저는 거지. 6.25 때 내가 9살 먹었었는데 동생이 나보다 더 컸었어요. 덩치도 더 무겁고. 그래서 그걸 업으면은 다리가 질질질 땅에 끌려. 그래 아버지 어머니는 이불 보따리 옷하고 이거, 아버지는 쌀대박이라도 가져가야 먹고 살잖아. 그렇게 또 그거 짊어지고 가고. 못 걷는 사람은 지게 위에 다 태워가지고 가려니 얼마나 죽겠어. 그래서 사실 내 동생은 내가 데리고 갔어요. 포탄이 이제 날아가잖아. 그럼 포탄이 우르르 하면서 날아오면은 가 숨는다는 것이 그 축사 그 창고 앞에 개울이 이렇게 있는데 개울에 찔레덩불이 쫙 있었거든. 찔레가시 찔리는 줄도 모르고 그리 뛰어넘어가는겨.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애를 안고서 간다는 게 벽에만 끌안고서로다가 애인 줄 알고 간겨. 아, 애 울음소리는 저기서 나고 안고 보니까 비기 아니여. 그래도 그 부모라는 게 그래 무성겨. 그 난리통에 그냥 애 찾으러 쫓아가더라고. 그래 갔다 와가지고 애를 안고 왔어. 6.25 전쟁 이후 격동의 세월을 지나오면서 가도면 역시 많은 변화를 겪어왔다. 먹고 살기조차 어려웠던 옛 시절보다는 삶은 나아졌지만 갈수록 심각해지는 인구의 노령화와 출생률의 감소로 지역 소멸의 문제에서 쉽게 벗어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아이 굉장히 많았죠. 인구가 그때는 참 많았는데 지금은 뭐 애들이 뭐가 보여 아무것도 안 보이죠. 그 당시에는 애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 요에 집이 넓었어요. 그래 거기다 이 타가소를 그 설치해가지고 군에서 보조교사가 2분이 와가지고 애들을 돌봤어요. 그 농사질 때 그러니까 편하게 농사를 지을 수가 있죠, 부모네들이. 그게 최초예요. 그게 최초예요. 그 타가소를 만드는 게 아마 그 자연불학 단위로서는 최초일 거예요, 아마. 인구가 너무 줄다 보니까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그 참 소멸되는 그 군 지역도 많지만 이게 도시 주변이라도 여기도 그렇게 자꾸 소멸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세대가 죽고 나면 이게 어떻게 될라나 아주 궁금하기만 해요. 아이들 우는 소리 못 들어요. 어쩌다 나가서 사는 애들이 이제 하나둘씩 애 데리고 오면은 그것들이 귀여워서 쫓아나가서 봐. 어서 우나. 그전에는 애들이 그냥 뭐 바글바글 했지요. 우리 동네만 해도 10년 정도 가면은 본토 애기들 다 죽을 거예요. 많았죠. 그때만 해도 저희 동네가 한 80여 가까이 살았었는데 지금은 한 30% 남짓합니다. 네. 무심천이 제방을 조성을 할 때 참 거기에 참여를 해서 밀가루를 타다 이렇게 먹고 살고 그렇게 했습니다만 그때 시절만 해도 참 너무 못 살았기 때문에 참 서로가 애지중지들 아끼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이게 참 삶이 넘쳐나니까 솔직한 얘기로 참
가까운 사이라고 할 참 별로 없어요. 뭐 너는 너고 나는 나고 하는 식으로 이렇게 사는데 그래도 좀 가덕은 좀 더 낫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가덕면은 청주의 젖줄이라 불리우는 무심천의 발원지가 있는 지역으로도 유명하다. 무심천은 본래 대교천이라 불렸지만 무심천 일대가 사찰 운집 지역이었던 이유로 불교 용어인 무심을 그대로 쓴 것으로 추정된다. 무심천은 청주 도심을 가로지르는 우리 물줄기로서 도시가 형성되고 도시가 제대로 잘 이렇게 유지되는데 가장 필요한 요소가 물길입니다. 그래서 청주시를 시민을 잘 이렇게 보듬고 환경적으로나 생태적으로 또는 실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물을 공급하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해 왔던 곳이 우리 무심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심천의 발원지는 낭성면 추정리, 가덕면 한계리, 가덕면 내암리 등 3개 지역이 거론되고 있지만 지방 소하천은 정확한 발원지 확인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다양한 의견들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다만 발원지라고 하면 그래도 물줄기가 가장 멀리 있는 곳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서 시작되는 곳이 발원지의 의미로서 가장 가깝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도 실제 거리를 가장 먼 곳은 어디냐고 했을 때 그래도 가덕면 내암리 이 골짜기에 있는 그 물길이 가장 멀다고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덕면 내암리 계곡은 3개 지역 중 유력한 발원 지역으로 2012년 가덕면 주민 모임의 자발적인 모금으로 설치한 무심천 발원지 유래비가 세워져 있다. 마을 거기에 떠있는 분들이 참여해서 십시일반 개인적으로 기부를 해서 그 돈으로 거기 비석도 세우고 그 나름대로 이렇게 단도 만들고 제를 지낼 수 있는 어떤 그 이런 형태로 이렇게 공간이 만들어져 있죠. 그리고 그 주변에 들어가는 입구에 임도라든지 이렇게 제초 작업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행사를 위해서 제초 작업도 하고 차량이 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차량에 접근할 수 있는 공간도 이렇게 만들고 하는 작업들을 우리 마을 사람들이 주축이 돼 가지고 그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덕면 뭐 내암리 주민뿐만 아니라 가덕면의 모든 분들이 나름대로 무심천 발원지가 있는 곳이다, 또 생태 환경이 잘 보존되어 있는 곳이다 하는 것에 대한 자부심도 있고, 저도 사실은 청주 시내에 오래 살다가 퇴직하면서 어떻게든 좀 자연 환경이 좀 좋은 곳이 없을까 이렇게 물색을 하다가 마침 이곳이 자연 환경이 너무 좋은 곳이고 물도 너무 좋은 곳이라 이곳에서 이제 틀을 잡고 산 지가 한 10여 년 됐습니다. 그때 와서 우연히 알게 됐는데 이곳이 무심천 발원지라는 것을 알게 됐고,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우리 시민들에게 좀 잘 알리고 그래 알아야만 사랑하게 된다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려서 뭐 그분들이 이곳이 정말 소중하다, 생태 자연 환경적으로 소중하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야말로 이걸 잘 보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노력들이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무심천 발원지의 자연생태 환경 보존을 위해 무심천을 생각하는 지역 주민들과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무심천 발원지 내암리를 사랑하는 시민 모임은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어느 지역이나 이 물이 있다는 것은 그야말로 그 지역에 큰 어떻게 보면 생태적으로나 환경적으로나 큰 힘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특히나 그 청주 시민의 젖줄이라고 할 수 있는 무심천의 발원지가 처음 시작되는 곳이 가덕면 내암리라고 했을 때 내암리 주민들로서는 누구보다도 자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또 그것을 하나로 정빙을 하고 있는 것이 결국에는 가덕면 내암리에 있는 석수공장입니다.
그 진로 석수 공장이 90년대에 처음 들어와서 지금 근 30년 이상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계속 거기 생수를 뽑아내고 있지만 아직도 그 물길이 그대로 살아 있을 정도로 수량이 풍부하고 그렇게 많이 물을 뽑아내서 주민들은 걱정을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오랫동안 여기 살아오셨던 분들은 물량이 너무 많이 줄었다. 물론 전국적으로 다 그런 어떤 현상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특히나 그 내암리의 물량이 많이 줄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어떻게든 이 자연 환경을 조금이라도 좀 보존하고 잘 가꾸고 우리 후손들에게 이렇게 잘 물려줘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2020년도에 우리 가덕면 내암리 주민들을 중심으로 해서 지역에 있는 자연 환경을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모여서 가덕면 내암리 무심천 발원지를 사랑하는 모임, 이렇게 해서 순수하게 시민 이렇게 자발적인 모임을 만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그 모임에서 매년 1회 정도 이상 그 식목 행사 할 때 나무 심기도 지금 하고 있고, 매월 한 번씩 모여서 여기 그 주변에 있는 물길에 자연 환경 보호 활동도 이렇게 하고 이렇게 나름대로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무심천 발원지 내암리를 사랑하는 시민 모임의 대표 이상태님은 지역 주민들과 후손들을 위한 생태 및 환경 교육의 장으로 무심천 발원지가 활용되길 꿈꾸고 있다. 제가 이제 마침 퇴직하면서 활동을 하게 된 게 숲해설가 활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숲해설가 활동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생태 자연 환경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됐고, 또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 무심천 발원지가 있는 가덕면 내암리가 자연 생태 환경이 잘 보존되어 있는 곳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물이라는 게 결국에는 생명의 어떤 원천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물길의 주변에 있는 이런 수생식물이라든지 물을 중심으로 해서 다양한 생물들이 많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이 정말 우리 자연과 생태 환경에 대한 어떤 그런 교육의 장으로 이렇게 잘 이렇게 가꾸고 이걸 좀 활용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청주에 이제 거주하는 학생들이나 시민들이 이곳을 누구나 한 번 정도는 와서 이렇게 생태나 자연 환경에 대한 어떤 그런 체험 교육의 장으로서 그렇게 좀 활용될 수가 있다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전에 한번 창녕에 있는 우포늪이라는 곳에 한번 제가 그 생태 탐방을 한번 갔다 온 적이 있는데, 창녕의 우포늪에 그 생태 학교가 있더라고요. 오래된 이제 그 초등학교, 국민학교가 폐교되면서 그 폐교된 것을 생태 학교로 이렇게 활용해 나가는 걸 보면서 그 자연 환경을 그대로 그 시민들한테 바로 이렇게 체계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어떤 장으로 만드는 걸 보면서 저도 상당히 부럽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문득 이곳을 보면서 우리 심천 발원지 이곳에도 정말 자연 생태 환경 체험 교육의 장으로서 이걸 좀 체계적으로 좀 관리하고 이곳이 우리 어린 아이들이나 학생들이나 이런 또는 시민들이 그야말로 편하게 와서 이렇게 교육을 받고 체험을 하고 재미나게 이렇게 놀이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곳으로 잘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1910년 대한제국 멸망 이후 한반도 지역 전체가 일본 제국의 식민지가 되었던 일제강점기, 당시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일본 제국주의에 맞서 민족의 절대 독립을 위해 저항했고 충북도 예외는 아니었다. 대를 이어 독립운동에 나선 고령신씨 문중을 비롯해 수많은 항일 지사를 배출한 충북 항일운동의 뿌리가 되는 지역 가덕면. 가덕면이
독립운동가의 요람이자 의향으로 불리는 이유이기도 하다. 가덕면 일대를 중심으로 자주 독립운동의 기반을 다졌던 고령신 씨 출신 중 대표적인 인물을 꼽자면 신규식, 신건식 형제, 신형호, 신홍식이 있다. 신규식 선생님 같은 경우는 좀 조명이 좀 너무 안 돼서 좀 안타까운 분 중에 한 분이시거든요. 그분의 효가 예관이에요. 근데 그 한자로 본다면 예가 이렇게 흘겨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그분이 1905년에 우리가 을사늑약을 맺게 되잖아요, 강제로. 그래서 그때 이제 대한제국 군인으로 이렇게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너무나 막 이제 울분에 차서 자결을 하시려고 약을 먹었는데 시력을 잃으셨나 봐요. 그래서 나는 앞으로 쭉 일제를 흘겨보면서 살겠다. 그래서 호를 예관이라고 이렇게 붙였다고 합니다. 가덕을 산동 지방이라고도 한다는데 그게 이제 상당산석의 동쪽에 있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산동에 천재 3명이 있었다고 해요. 그분 3분 중에 한 분이실 정도로 굉장히 영특하신 분이셨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경술 구치가 되고 나서 11년도에 이제 그 상하이로 이제 그 망명을 하시게 되거든요. 근데 그때 그쪽에 어떤 지도자였던 순원하고 같이 이제 막 이렇게 뭐 소통하고 하면서 외교 활동을 벌일 정도로 굉장히 이제 학식이 깊었던 분이시고요. 1919년도에 그 만세 운동이 일어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산발적으로 일어났던 독립운동을 하나로 모으는 어떤 계기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임시정부를 세우게 됐고 그때 이제 법을 관장하는 그런 쪽에 이제 계시다가 이분이 이제 국무총리까지 하시게 됐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너무 시끄러우니까 이거를 잠재우지 못하는 어떤 그런 울분 때문에 단식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단식으로 해서 22년도 9월 달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분이 있고, 그분이 이제 왜 그 묘소가 가덕에 있나 싶었더니 목회 활동을 여기서 시작했대요. 청주에서. 주 활동은 공주로 가서 하셨는데 이제 3.1 운동이 일어났을 때는 이제 평양에 계셨거든요. 그래서 이쪽이 이제 그 목회 활동 시작했던 곳이라서 또 고향이라서 여기에 묘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신규식 선생님은 삼형제였는데 삼형제 분이 다 독립운동을 하셨어요. 그리고 따님 신순호 선생님께서는 여사인데 광복군이셨거든요. 남편분도 독립운동 하시고 사실은 지금 단재 고등학교 있던 자리가 옛날에 그러니까 들어서기 전에 저 가덕 중학교가 있었거든요. 거기에 신홍식 선생님 그 형상을 저기 만들어준 분도 이제 신규식 선생님 아들 그 동생분이 신건식 그 분의 따님인 신순호 선생님께서 이렇게 흉상을 세워주셨다고 합니다. 옛 가덕중학교 자리에 개교한 단재 고등학교에는 단재 신채호 선생, 예관 신규식 선생, 동호 신홍식 선생님의 흉상이 세워져 있다. 1910년대 독립운동을 대표하는 지역 독립운동가들이 업적을 기리고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옛 흉상을 철거하고 새로운 흉상이 조성되었다. 가덕면 출신의 독립운동가 중 많이 조명되지는 않았지만 3.1운동 당시 민족대표 33인 중 한 사람으로 참여한 동호 신홍식, 1872년 현 가덕면에서 출생한 신홍식 선생은 독실한 신앙심과 애국심을 바탕으로 3.1 독립전원 민족대표 33인 중 감리교 대표로 참여하였다. 원래 신시 집성촌이 이제 낭성, 가덕 이쪽에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일정 시대 때 어려움이 많았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그 독립투사로서 제일 먼저 다른 분들보다 먼저 앞서서 하신 분이 신홍식 목사님이에요. 이분이 이제 그 교회 목사로 계시다가 목사로 이제 쭉 봉직을 하셨어요. 독립운동이 발생하는 시점에 그 독립운동 33인 중에 한 분으로서 태화관에 모여서 이제 서명하시고 투구도 되시고 굉장히 고초를 많이 겪었었습니다. 그래서 서대문 형무소에서 약 2년간 옥고를 치르시고 나와서도 이제 또 다시 같은 운동을 하시다가 좀 이제 어려운 생활을 많이 하셨습니다. 고령신시 정치회가 주축이 되어 만든 신홍식 선생 추모에는 가덕면 주민자치위원회와 함께 매년 3월 1일
동호 신홍식 선생의 추모제를 열고 있다. 처음에 유족이 와서 좀 같이 조인하시다가 그 다음에는 그나마도 이제 본인들이 워낙 살기가 어렵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 다음에 희지부지 되셔가지고 아예 차제에 그러면 우리가 맡아서 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됐었습니다. 충청북도의 소종회 신홍식 선생님의 종파가 이제 제가 그 회장을 맡고 있는데 이 종파에서 그러면 맡아서 대부분 진행을 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들이 있어서 몇 년 전서부터 그렇게 이제 본격적으로 이 우리 종친회에서 이제 뜻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신홍식 그 추모제를 지내는 그런 일을 벌였죠. 작년부터 추모제는 기존의 제사 형식이 아닌 추모사와 추모 공연, 헌화, 만세삼창 등 참석자 모두가 함께할 수 있는 열린 행사로 진행되고 있다. 처음에는 뭐 잘 관심이 없으셨었지요. 그러다가 이제 자꾸 참여가 되고 처음에는 뭐 한 20명, 30명 이렇게 모였다가 이제 자꾸 그 축제 분위기로 가면서 동네 사람들도 이제 관심을 많이 갖고 이분이 또 생일도 3월 1일이에요. 3.1절 그날 또 생일이시고 하니까 엄숙하게 제사 지내고 하는 것보다는 또 이분이 목사였으니까 제사를 지내는 것보다는 생신이시기도 하니까 같이 겸해서 모든 분들이 같이 이 축제 분위기로 가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으로 아마 이렇게 쭉 추진이 됐어요. 가덕면 행정복지센터 길 건너편 언덕 위에는 독립운동가 신홍식 정원과 동호 선생님의 묘소가 자리 잡고 있다. 고즈넉한 시골 언덕 위에 잠들어 계신 신홍식 선생 묘소는 가덕면 주민들이 관심 덕에 가지런하게 잘 정비되어 있다. 추모식에 참석한 분들에게 대접할 음식 역시 가덕면 주민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준비했다. 올해 열린 동호 신홍식 선생 추모식에는 신홍식 선생 추모회와 가덕면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우리 동호 선생님 그 33인의 그 대표로서 독립운동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 업적도 많이 남기셨고 했는데 저희 후손들이 그 뜻을 잘 이어받아서 열심히 지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일제강점기 우리의 독립운동가들은 빼앗긴 나라를 되찾기 위해 희생과 헌신을 아끼지 않으셨으며 저희 독립을 위한 숭고한 희생과 노력을 계속해서 이어가야 할 것입니다. 태화관 그 문을 열던 그대의 발걸음은 두려움보다 깊은 사랑이었음을 내 몸은 묶어도 내 영혼까진 묶을 수 없다고. 하느님이 보하사 우리나라 만세. 마이가
대신 내 나라를 남맹서 했소. 우리는 반도를 넘지 못하네, 넘지 못하네. 강물은 바다로 가 서로 부둥키는데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청주의 젖줄 무심천의 발원지로 충북 독립운동의 산실로 마음 한가득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가덕면의 주민들은 저마다 하나씩의 바람이 있다. 뭐 농사야 뭐 참 후세들이 짓겠지만서도 집이라는 게 다 빈집이 돼버려요. 이제. 어? 이제 우리 참 죽고 나면 더 할 것 같아 자꾸. 어? 여기서 애들이 낳아야 되는데 낳는 인구는 없고 주는 인구만 있거든요. 어? 그런 게 좀 회복이 옛날 같이 회복이 좀 됐으면 싶은 그런 생각도. 어디까지나 좀 하나가 되는 그런 가덕이 되고 좀 더 지금도 살기 좋지만은 좀 더 살기 좋은 고장이 돼서 같은 청주 시내 사람들이 이렇게 분산돼 나와서 가덕 지역에 살아서 인구가 좀 늘어나는 그런 우리 지역이 됐으면 하는 것이 제 소망입니다. 가덕면 뭐 내암리 주민뿐만 아니라 가덕면의 모든 분들이 나름대로 무심천 발원지가 있는 곳이다. 또 생태 환경이 잘 보존되어 있는 곳이다 하는 것에 대한 자부심도 있고 그야말로 이걸 잘 보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노력들이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경관도 좋고 계절도 좋고 역사 유적도 좋고 특히 독립운동가를 중심으로 해서 이런 탐방 프로그램, 체험 프로그램을 좀 한번 만들어 보고 싶은 게 제 꿈이에요. 사실은 정말 작게는 마을 활동하는 사람들만이라도 누가 이렇게 가덕에 독립운동가 누가 있어 하면 줄줄줄줄 나오고 가덕에 뭐 문화유산 뭐가 있어 하면 줄줄줄줄 나올 정도로 그런 어떤 공부 모임을 바탕으로 한 프로그램을 좀 개발하고 싶은 게 제 꿈이고요. 꼭 할 겁니다. 일제시대 때 그 잔혹한 이런 역사에 대해서 크게 그런 게 있었나 보다 하는 정도지 사실은 체감을 못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얘기를 자꾸 전해줌으로 해가지고 그 젊으신 분들이 이제 차차 이런 역사의식을 갖게 되고 또 나라에 대한 책임감도 갖게 되고 또 그 독립운동가의 후손들을 우리가 추모하는 것도 당연히 이게 우리의 할 일이다 하는 느낌을 가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근데 이거는 뭐 가서 제사만 한번 떨렁 지낸다 하고 될 일이 아니고 다 같이 모여서 이분들의 업적도 기리고 행사를 갖는 것이 굉장히 후대에도 이어질 수 있는 이런 발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